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기사랑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임상적 유의성 부족하다. 반려사유의 모순 뒤집힌 배경. 이게 제목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2022년 9월 29일자에 식약처에 공개한 조인트 스템의 1차 중앙 약심의 회의록이다 라고 하면서 써 있는데,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상적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중앙약심의 회의에서 임상적 유의성이 이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냈었던 겁니다. 이 내용들은. 근데 이제 와서 이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반려사유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보면 자, 이 MCID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뭐 통계적으로 유임액의 군내 및 군간 비교에서 개선됐고 근자에 좀 더 치료 효과의 임상적, 학술적 의미를 두고 있는 지표인 이 MCID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에서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자, 이 식약처에서 이전에 이 MCID 지표를 통계로 제출해라. 네이처셀한테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바이오한테. 자, 그래서 이 네이처셀 측에서는 MCID 지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MCI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에도 참고문헌에 기초한 MCID 결과치를 기준으로 해도 조인트 스템 투여군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임상적 유의성이 식약처에서는 부족하다 이러는 거죠. 자, 일단 이 MCID 지표에서는 이 신체적 기능 점수라고 해서 이게 15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운동 시 무릎 불편감 이게 2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식약처에서는 이게 MCID 개념이 아니고 임상 대상자 수 산출을 위해서 시험군과 대조군과의 효과 차이로 설정한 수치다 라면서 이 MCID 지표상 유의하지 않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어려우시면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게 이 MCID 지표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MCID의 개념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서 반응도를 강조하면서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최소한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 MCID 개념의 정의인데, 쉽게 말하면 MCID는 통계에 따라서 대상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자,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 약으로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약. 자, 어떤 기업에서 만약에 다이어트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일단 키가 똑같은 임상 대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편이상 180cm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키가 180cm에 40kg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120kg 정도 살집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똑같은 약을 복용했을 때 통계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환자의 점수를 토대로 MCI 값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이 환자 집단 전체의 평균치를 토대로 MCID의 값을 구하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트집을 잡으려면 뭐라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MCID 값 자체가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방금 그 120kg 나가는 사람이 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서 만약에 3kg이 빠지면서 효과를 봤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40kg 나가는 사람이 0.1kg이 빠져서 효과를 못 봤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식약처는 이제 이 40kg의 환자의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딴지를 건다는 거죠. 주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없는 40kg의 시험군들과 이 효과가 있었던 120kg의 시험군들의 평균 데이터는 합치면 희석되기 마련이죠. 이 120kg의 시험군이 100명 중에 만약 99명이다. 그러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겠지만 이 40kg 거의 효과가 없는 40kg 시험군이 100명 중 99명이라면 약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평가 지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미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MCID는 딴지를 걸려면 걸 수 있는 뭐라도 걸 수 있는 게 MCID입니다. 즉 식약처가 기준을 어디에 두든 보는 관점마다 효과가 달라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딴지를 건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처셀이 말하는 약심이 회의 오류가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삼으려면 지금 시판 중인 모든 치료제, 환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감기약이 잘 드는 사람도 잘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잘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항암 치료 때문에 상태가 더 악화돼서 눈을 감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MCID를 기준 삼는 건 잘못됐습니다. 자, 네이처셀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 입장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임상적 유의성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여기 있죠. 임상적 유의성의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상세 설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네이처셀이 식약처가 제시하는 말 같지도 않은 주관적인 기준을 좀 공개하겠다. 사건을 좀 키우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고요. 재심의와 소송 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려보면은 이제 셋째부터는 국내와 허가는 별개로 해외에서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뭐 다섯 번째도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여섯 번째 일본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외 수출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이 생각하는 핵심은 이 MCID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이대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들이대지도 못하면서 반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과 국내 판권만을 갖고 있던 네이처셀이 해외를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서 설명을 계속 하는 게 네이처셀이 해외 임상과 수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한 판권을 따올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속이 좀 타들어가시겠지만 지금 손절은 아닙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도 주체도 털어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세는 한번 크게 줄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지금보다 위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주도 주체가 아직 털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주가의 급등을 연출하든 어떻게든 뭐 수급을 불러 모은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짜고짜 손절은 좋지 않습니다. 손절도 근거를 갖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이처셀이 객관적 지표에서 약의 효과가 없었다.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랬다면 손절이 답이겠지만 지금 객관적 데이터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1차 약심위에서도 유의성이 인정된다. 회의록에서 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의 재심이나 아니면은 이 소송 등에서 가능성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MCID가 아닌 객관적 기준이 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면 재심의와 이 승인의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심의는 아마 할 겁니다. 반려를 하더라도 재심의에 반려하면 되기 때문에 심의 자체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것만 하더라도 기대감 자체는 좀 살아나죠. 그러면 수급은 들어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매도 타점 가닥 잡는 걸로 스탠스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2764입니다. 010-2764-3885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자, 네이처셀 관련 핵심 내용과 매도 타점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소통하는 많은 분들이 금양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미리 알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인 거죠. 자, 근데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를 좀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뭐가 강세 테마죠? 세계 경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죠?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당연히 이 네 가지가 강세였겠죠. 실제로 강세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는 곡물과 사료값이 상승을 했죠. 자, 왜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곡창지대 두 국가가 전쟁이 나버리니까 곡물과 사료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물과 사료값이 폭등하면은 이제 우리의 식자재, 필수 소비재인 우리의 식자재 값이 오른다는 것이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관련 수혜주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곡물과 사료가 세계 경제의 관심 중심에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친환경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자, 일단 중국을 겨냥한 게 큽니다. 근데 이 중국이나 이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더라도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것이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꼭 한국이 아니라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한다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인플레이션 세부 지침 변경에 수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가 강세니까. 자, 대표적인 수혜주 테마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동박,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구성이죠. 자, 근데 여기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수혜를 받았고 이미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수혜주나 대장주들이 언론에 노출이 좀 되어 있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된 직후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장 2차 전지, 그중에서 2차 전지의 심장인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이게 강세가 되겠구나, 이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지금 여기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딱히 주목을 못 받고 있죠. 이들은 후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유럽의 CRMA라고 있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자, 이것도 중국을 겨냥을 했습니다.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자. 자,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기존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인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기업,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나. 자, 그래서 제가 음극재, 동박, 분리막 관련해서 대장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겁고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는 종목을 1차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추후에 나중에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을 제가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자,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매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를 드리는 게 뭐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매수가나 매도가 따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수혜를 받는지.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